어떤 점 때문에 기용소에서 좀 잘 안 맞을까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모델리스 고출을 얼마큼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모델이 당연히 없습니다. 3D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임플란트 CAD 디자인을 하고요. 이것도 물론 근데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기존에 이제 기용사저도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이건 좀 해결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당연한 목표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우리가 환자분한테 띄워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 스캔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스캐너를 뭘 쓰느냐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스캐너 샀으니 스캔에 대한 건 해결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인상계 좋은 거 쓴다고 인상이 좋게 나오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뚫려서 벽체 들어오는 게 기본이에요. 석고는 그럴 수가 없죠. 석고는 딱딱하게 서로 뚫고 들어올 수가 없지만 치아는 치주 인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캔 데이터는 모든 스캔 데이터는 상하게 뚫려 있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어느 정도가 뚫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부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인상이 떠지면 뉴트리션 코핑이랑 레바놀록을 체결해서 뭐 모델වක්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하는 작업이 이런 라이브러리와 관련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실물과 똑같은 3D 데이터를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캔 포스트에 왼쪽에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와 그다음에 스캔 포스트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오래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과를 알 수 있지만 한 5년 전에는 한 100마이크로만 돼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정말 항상 이제 스캔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환자분한테 이제 얼마큼 불편감 없이 딜리버리 할 수 있을지 물론 앞서 세 분이 이제 강의해 주신 이제 수술과도 관련이 있지만 저도 당연히 이제 가이드 서저리 없이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아니고는 임플란트 고철도 하지 않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결국에는 바뀌게 될 텐데 그런 디자인 부분들은 기존의 기용소도 잘 하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뭐 빨리 가공하고 여러 사람이 중간에 나오면 빨리 손봐서 이런 이제 분업화하는 과정이 생겼던 건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 인공도 얼마큼 늘리는지 다 수치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합이나 인프레저 사이즈 그리고 이제 ER 타입 뭐 원한다면 저는 사실 뭐 시멘 타입을 선호하긴 하지만 ER 타입을 선호하신다면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굉장히 네,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놀 사이트에 약 3분간 경품 옥모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 옥모 팝업창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팝업창이 하나 떠 있을 겁니다. 바로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결과는 해당 세션이 끝난 후에 발표가 되고요. 커피 쿠폰은 저희가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워치까지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모든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는 대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미리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휴대폰을 세로 방향으로 해주셔야 팝업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경품 추첨이 진행됩니다. 무선 청소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벽걸이 TV까지 개원에 꼭 필요한 전자제품과 OIC 단과세미나 수강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베스트 질문으로 10분을 선정합니다. 이 선정된 분들께는 와피 구강 세정기와 전동 칫솔 콤보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프라인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등록 데스크에서 인적사항 기재해 주시고요. 온라인 베스트 질문으로 이 서울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요. 특별 강연 순서인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미래를 볼 수 있게 엄태관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강연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엄태관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사실 많이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도 오스템 미팅을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일부 접속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금년에는 이 강단을 꽉 채우지 않을까라고 사실 기대를 했는데 오프라인에 시청자는 참 많았는데 좀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은 여전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을 그래서 만을 위한 또 별도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아쉬워 마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을 기술하고 주로 프로덕트 신제품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술의 혁신 하면 이제 이런 산업이죠. 뭐 스마트 카다, 3D 프린터다, 뭐 가상현실, 뭐 사물 인터넷 등등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됐고 어떤 변화가 됐다 이런 이제 그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임플란트의 기술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을까? 뭐 다들 생각하신 대로 임플란트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왔지 않나?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게 이제 를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게 뭐 많이들 보신 그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죠. X축이 이제 시간 타임인데요. 이 보면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특기 이렇게 이제 제품이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임플란트는 어디 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현재 성숙기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정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좀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성숙기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시험을 봐보면 98점을 맞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98점에서 100점, 그 2%를 달성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부터는 임플란트가 이제 명품과 명품 아닌, 그래서 작은 2%의 차이에 의해서 큰 명품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이러한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을 하면 새로운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무엇일까요? 뭐 선생님들 예상하신 대로 디지털입니다. 그 말은 디지털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대세론이죠. 근데 이 디지털 말고 그러면 다른 건 없을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분야들이 시도되고 있고 저희 오스템도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헛짓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야 그 헛짓 중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생할 거다 해서 그런 분야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뒤에 일부의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세 가지인데 UV, KS, 원 디지털 이런데 사실 이제 작년에 그 UV와 원 디지털을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오스템 미팅 때. 근데 이번에 다시 뭐 재탕을 좀 해야 되겠다. 들은 분이 좀 적은 것 같다. 해서 좀 했고요. KS는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 UV 임플란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써도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제가 임시 UV 임플란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먼저 UV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UV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어야 이런 지금 한국에서 특히 UV에 대한 좀 그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고 뭐 올해 들어서는 좀 이제 시큰둥해졌지만 그래도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UV에 대한 표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기계 가공을 한 표면, 머신드 서페이스죠. 그러면 거기에 TiO2 특징이 순식간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에이지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기 하이드록스 카본이라고 그 유기물질이죠. 유기물질이 순식간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이드로포빅 아래쪽에 보면은 물방울이 맺히죠. 근데 이런 하이드로포빅이 꼭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좋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드로카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UV를 이렇게 쪼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있는 하이드로카본이 날아가게 되고 그 날아가면서 아울러서 바로 OH라는 그 화물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라디칼이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면 그 OH기에 의해서 H2O 이 물이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이지도 됐다가 다시 저 상태로 가기 때문에 프레시 서페이스라고 하고 즉 이거가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하이 에너지가 높아서 물을 당기는 힘을 에너지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고 왼쪽 부분이 그 에이지드 서페이스가 이거는 로우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 하이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1시간만 지나면 바로 50% 정도 리커버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UV는 이제 UV를 처리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효과가 생기냐?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UV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 UV, 즉 오스템이 아닌 UV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게 대략 10%에서 20%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고출력, 우리 UV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30% 이렇게까지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퍼센트가 계속 좀 나오는데요. 퍼센트는 이 실험 데이터는 그 레빗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동물, 중동물, 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퍼센트 비율은 다릅니다. 그래서 대동물로 가면 조금 더 줄어들고 또 휴먼으로 가면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UV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UV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면 이게 그 빛의 파장대 크기에 따라서 UV 종류를 나눕니다.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UVA는 315에서 4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 UVA라 하고, 그 다음 UVB, C, 백큐um UV 이렇게 불러져요. 근데 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이쪽에 UV로 사용되는 것은 UVC와 백큐um UV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UVC는 UV 빛이 이렇게 쏘여지게 되면 거기서 그 빛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촉매 역할을 해서 그 유기 화물까지 다 제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백큐움이 훨씬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백큐움로 이런 장비를 보면 UVC도 있고 백큐움로 된 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백큐움에 대한 UV도 뭐냐면은 이거는 빛이 직접 쏘이는 부위만 전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덜 쏘인 부분도 존재를 하잖아요. 빛이 덜 쏘인 부분은 결국 이제 이 UVC가 유리한 거예요. 그 라디칼에 의해서 빛이 덜 쏘인데도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듀얼 UV, 즉 뭐냐면은 오스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쏘이는 그러한 U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명하기를 듀얼 UV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이제 장비로 잠깐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UVC 이런 장비를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식당에 가면 주로 있는 그 UV 소독기하고 비슷한데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UV 그 백큐움을 쓰는 조그만 장비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오스템은 두 가지를 직접 이렇게 두 가지의 UV를 쓸 수 있는 것은 이 장비가 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 치과에 공급할 수 있는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 라인에서 큰 장비를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왼쪽 같이 이러한 높은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UV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리한 직후에 이런 에너지는 급격히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만 경과가 되면 이와 보시는 것 같이 100% 리커버리 되어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이 당시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UV 처리하는 장비를 지금 일부 회사들로 하는 것처럼
장비를 치과에 공급해서 하게 할까? 그러면 치과에서 결국 생산 공정을 하나를 더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그리고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그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제를 가지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연구소장 할 때 이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연구소에 이러한 이제 뒤에 미션을 갖게 되는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고, 조금 더 다시 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X축이 시간이죠. UV 처리를 딱 하면 이제 Y축이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가 낮고 표면 에너지가 높고.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가 낮으면 소수성, 높으면 친수성 이렇게 글을 썼는데 두 개가 1대1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친수성은 속 표면 에너지가 조금만 올라가도 친수성은 확 바뀝니다. 즉 뭐냐면 이 오스템 장비 기준으로 UV를 10분간 처리를 하게 되면 친수성은 충분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골융합 성능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약하게 생겨요. 그래서 골융합 성능이 충분히 생기는 데는 1시간을 풀로 처리해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맨 위에 꼭 노란 점을 찍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에이징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에이징이 여기서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UV 처리한 효과는 바로 이와 같이 1시간만 지나면 50%, 하루 지나면 100%, 거의 100%가 날아가고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러한 미션을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연구원들에게, 개발 연구원들한테 프로젝트 네임이 번개를 잡아라입니다. 번개를 잡아라. 즉 UV가 효과가 하루만 날아가는데 그거를 잡아보자.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번개를 보면 이 번개가 약 10억 볼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번개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부족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번개를 잡은 데는 없죠. 그러나 오스템은 번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잡은 걸 어찌 잡았나? 이걸 좀 잡는 과정에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이 관련된 논문 1,500편을 분석했습니다. 사실 1,500편 굉장히 많은 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인 특허를 202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비트로 실험을 한 400회 정도 실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동물, 마우스 빼고 중동물 이상의 약 400마리 이상의 동물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즉 UV를 잡았는데 그 UV를 잡은 제품이 바로 이 두 가지 BA 표면과 소이 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A와 소이를 출시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왜 안 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X축이 생산 공정이에요. 맨 처음에 SA 표면 처리를 이렇게 쫙 해요. 하게 되면은 이제 저 왼쪽에 점이 쩍 찍어 있죠.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세척을 하게 되겠죠. 세척을 하게 되면 세척은 젖은 상태잖아요. 젖은 상태니까 친수성, 물을 당기는 힘이 있어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에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건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임플란트는 표면 처리를 하고 나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건조를 하는 순간 바로 에이징이 끝나는 거예요. 에이징이 딱 돼서 그 표면에 있는 에너지는 소수성으로 이렇게 탁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소수성이 덜 됐다라는 얘기는 건조가 덜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출시를 쭉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수능 나와 있는 대로 5년, 8년 동안 에이징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UV 처리를 하면 이런 효과가 올라가죠. 표면에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하루 지나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잡으려고 노력해서 잡은 거가 BA-SO인데 그걸 잡고 보니 이런 예상치 못한, 예상치 않은 그 효과를 얻었어요. 그게 바로 물질 효과를 얻은 거예요. 물질 효과가 의해서 우리가 그 대동물 기준으로 약 1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30% 이상이 기존 SA보다 좋아지더라.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잡은 이 노화는 이게 5년 동안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슬로건을 이렇게 붙이죠. 잊지 않는다. Always Fresh한데 이게 사실 소이는 3년, BA는 5년, 소이도 이제 5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맨 왼쪽이 SA, SA를 해서 UV를 하게 되면 UV 효과가 약 20%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대동물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근데 하루 지나면 바로 원상복구 되는 거죠. 그리고 BA 소이는 다시 10% 더해서 약 30%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 정도의
대동물 기준으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표면 볼륨압은 대동물 기준으로 30% 정도 차이가 나야 임상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게 좋구나. 그래서 물론 모든 케이스에 느끼지 않지만 상당 케이스에서 느낄 수 있는 거고 약 20% 정도만 좋아지면은 그 차이를 자주 못 느낍니다. 일부에만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느낄 수 있는 차이 정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가 BA도 그렇고 소이도 그렇고 UV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소이 같은 경우는 K 물질을 쓰긴 했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 비밀이라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는 건데, 자 BA, 소이 둘 다 듀얼 유불 처리를 했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BA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아파타이트를 코팅을 했고 여기에 A 물질을 코팅을 했습니다. 그 A 물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요. A 물이 바로 디글루코스라고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을 코팅을 했더니 바로 그 에너지가 잡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소이는 K 물질로 했더니 이게 잡혔더라. K 물질이 뭐냐면 바로 히피스인데요. 히피스가 우리가 이제 그 세포 실험을 할 때 그 배지에 그 pH를 갖다가 조절을 해서 해주는 버퍼링 해주는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했더니 소이는 이 K 물질이 그 UV 효과도 잡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물질 효과도 내고 그랬고요. BA는 UV를 잡는 건 A 물질이고 물질의 효과 내는 것은 저기 바이오리저버블 아파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표면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UV는 이제 처리하면 왼쪽에 이렇고 SABA 소이 하얀색은 이제 제조 직후에 한 거고 이제 파란색은 1년, 빨간색은 3년 이렇게 지나서 보면 이런 변화가 없죠. 이러한 거가 있다 이런 걸 확진을 했고요. 자 소이는 특이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친수성은 이제 피도 좀 땡기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은 그 피가 이렇게 굳어야 되잖아요. 혈병 형성이 되어야 이게 뼈가 빨리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혈병 형성 능력이 이 피부리는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능력이 소이가 아주 탁월합니다. 10분만 지나면은 이 혈병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 소이의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2020년 대한민국 기술 대상에 출품을 했고 여기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번개를 잡은 기술 이게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국무총리 이런 이제 사실 대통령상에 가까웠는데 이게 그 매출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사실 이때 당시에 그 대통령상을 받는 게 우리가 삼성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있는 뭐 솔브레인 그리고 국무총리상은 현대자동차하고 LG 우리 오스템 즉 이렇게 하니까 이 상의 위상이 좀 느껴지시나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아무튼 국무총리상을 받은 소이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우리가 이제 소이 UV를 연구한 그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UV를 사실 2010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연구의 선물로 첫 번째 나온 게 CA를 출시했고 그다음 BA 그다음에 2018년에 소이 그리고 타사들이 국내에 있는 그 타사들이 UV 나온 19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물론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 일부는 2010년 뭐 이전부터 알고 계시고 연구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UV 한국에서 이제 임상을 많이 알게 되죠. 이게 19년부터인데 오스템은 그 오래전부터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기업 비밀, 그러니까 영업 비밀 해가지고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근데 TCA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CA는 엑셀액티브를 이제 대형에서 만든 제품이죠. 엑셀액티브는 식염수에다가 담근 거고 우리는 칼슘 클로라이드에다가 담근 건데 그래서 초기에 에피소드를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CA를 쓰고 나서 인상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선생님이 쓰고 나서 CA 용액을 가지고 있다가 SA 제품을 사가지고 거기다 담궈놓고 다시 쓰고 그러면 이게 CA가 된다. 이런인데 사실 효과가 전혀 없죠. 그 외운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회사, 국내 회사 하나는 우리도 SLActive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어떤 용액에다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을 한 거예요. 해서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없죠. 왜? 핵심을 모르니까.
저 CA와 SLActive는 그 용액의 핵심이 아니고 거기에 그네들이 바로 UV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템은 2010년부터 UV를 연구 시작했지만 스트라마는 우리보다 약 5년 전부터 연구 시작해서 SLActive를 내놨고, 그래서 그러한 액티브가 돼야 그러니까 UV가 처리되고 그걸 용액으로 보관했는데, 문제는 SLActive도 CA도 3년간 가게 되면 약 20% 정도의 딱 그 에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 BA나 소이처럼 이렇게 쭉 유지를 잡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BA, 소이 이 제품 위주로 주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거를 왜 여러분들이 몰랐냐 얘기를 안 했는데, 오스템 내는 거죠. 이런 오스템 내는, 그러니까 우리 이수진 장군이시죠. 이 장군님께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소 내에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다 있는데, 그 프로젝트명을 이름하여 이순신 프로젝트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지금도 이 오픈이 되지 않은 이순신 프로젝트로 이제 규명이 명명이 돼서 이렇게 비밀리에 들어간 프로젝트가 상당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UV가 이게 오스템의 이순신 프로젝트였구나. 그래서 오래전부터 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제품을 갖고 오고요. BA, SOA. BA는 현재 2016년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약 4,500곳에서 약 320만 개가 현재 판매 중에 있고요. 물론 해외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임상을 훨씬 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약 7년간의 검증이 됐다. 그래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됐으니 편안하게 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이도 현재 2018년부터 이제 판매, 소이는 했는데 이제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죠. 완전 새로운 물질이고 일일이 하다 보니까 해서 700곳 정도 43년가 됐고요. 그런데 임상 검증 기간은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소이가 먼저 돼가지고 2013년부터 거의 이제 그 10년이 되죠. 정도의 검증이 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쓰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KS인데요. 임상에서 임플란트가 파절이 되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희 회사도 이러한 이제 소식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에 진짜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파절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TS의 4.0 기준으로 4.0 임플란트가 5.0만큼 피로 강도가 나오면 어떨까? 참 좋겠다. 그래서 5.0만큼 나오게 도전해보자. 이런 과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5.0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고 4.5까지 만들었습니다. 직경 4.5만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어찌 만드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TS의 외형하고 잠깐 보면은 외형 똑같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지컬 우리가 수술 프로토콜 수술 기구 다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거는 앞에 보면 FX가 있죠. FX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TS는 오른쪽, 이건 왼쪽으로 꺾여 있는데, 이거는 두 제품을 외형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태핑 능력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절 강도를 향상을 시키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런 통에다가 이런 저희가 말뚝을 이렇게 박아서 지대를 보면은 지렛대 원리에서 왼쪽, 오른쪽이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훨씬 힘이 세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KS는 이렇게 됐습니다. TS와 KS는 이 서로의 겹치는 분야, 깊이죠. 들어가는, 아까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튼튼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5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직경을 안에 있는 스크류 나사를 원래 TS 2.0이에요. 근데 1.6으로 줄였어요. 그럼 줄이면 더 약한 거 아니야? 그 약하지 않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벽 두께를 맨 왼쪽이 4.0이었죠. TS고 맨 오른쪽이 KS인데, 이렇게 보면 벽 두께가 0.58에서 0.84. 여기 사실 0.3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왼쪽에 가운데가 TS 4.5죠. 4.5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제 커져 있는 거죠. 두께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크루가 실제로 그러면 스크루가 직경이 더 적어졌는데 어떠냐? 이게 FM 해석을 해본 거죠. 해석을 해서 보면은 오히려 직경이 적은 거가 170 왼쪽 180보다 170 적죠. 그래서 더 안정적이다. 왜? 벽 두께가 두꺼워서 즉 두 개의 피스가 이거 임플란트와 어버먼트가 두께고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으니까 여기 스크루에 가해지는 힘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싱크다운이죠. 싱크다운의 왼쪽 11도 15도 이거를 햄머를 이렇게 치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당연히 15도가 훨씬 덜 들어가겠죠. 버트 조인트는 더더욱 그럴 거고. 그래서 이 조인트도 바꿨습니다. 11도에서 15도. 이게 싱크다운이 좀 덜 생기자. 이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크루가 그럼 풀림을 받죠. 이건 휴가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좋아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첫째 30Nm 스크루를 조였어요. TS하고 KS를 비교해서. 그리고 나서 풀어보죠. 풀어봤더니 이게 TS가 KS가 더 높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초기에 이게 얼마나 높고 나느냐 그보다도 중요한 건 요거에 내려가는 기울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150N으로 10만 번을 이렇게 반복하고 주고 저작압을 한참 했더니 한 몇 달 시켰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한 건데 보면은 이게 그 노란색이 KS인데 TS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기울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숫자도 더 높은 거라서 좋고요. 그렇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파절 강도죠. 파절 강도. 피로 실험을 했는데 피로 실험을 왼쪽 기준의 TS 4.0 기준으로 이걸 100%를 봤을 때 4.5는 4배 정도 더 셉니다. 438%. 그 다음에 KS 4.0이 440%. 즉 4.5까지 딱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TS4는 엉망이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2015년이라고 써놨는데 2015년에 그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실험을 해서 한 거고 지금 15년 이후에 TS 4.0도 엄청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싱글 플랫폼을 3.0부터 7.0까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어버먼트로 통일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달라요. 즉 왼쪽에 미니 임플란트죠. 저희 3.0과 3.5는 이게 직경이 작다 보니까 구멍이 조금 적어요. 그러다 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죠. 올라가는 게 0.5mm가 올라간다. 0.5mm가 그 진지바 하이트가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는 다 통하는데 하나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랩 아날로그예요. 랩 아날로그는 미니용이 따로 있다. 원래 기존 미니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황내에서 이 투피스 어버먼트를 체결을 할 때 꼭 두 손으로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상황에서 툭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손으로 손이 바쁜데 이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한 손으로 이게 한 손으로 쭉 넣어도 딱딱하고 끼워질 수 있도록 한 게 KS를 했고요. 그걸 어찌 했냐? 여기서 보면은 이게 홀딩 기능이라고 해서 이 파란색 부위 보이시죠? 이 파란색 부위가 이게 컬릿이라고도 하고 슬라시라고 하는데 세 개가 딱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딱딱딱 끼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임프레식 포핑도 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임프레식 포핑이 원래는 일회용인데 이게 선생님들이 좀 반복해서 쓰시잖아요.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저거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임프레식 포핑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식 포핑은 투피스지만 홀딩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루 홀 어세스 홀이죠. 스크루 어세스 홀은 작을수록 더 심미적이고 그 다음에 교합면을 만들기도 교합점 만들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교합점의 파절, 치핑 이런 부분이 유리하죠. 그래서 KS 감소 0.2mm 줄였습니다. 그래서 2.4가 2.2 정도를 줄여서 그런 면의 장점도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임상 적용 해나는 이게 제법 됐습니다. 19년 10월부터 출시를 해서 현재 약 600곳 중에 4만 5천 개 정도 판매가 되어 있는데요. 임상 저희가 이제 평가도 했습니다. 평가를 46개 치과에서 258명한테 이렇게 했더니 현재까지 다행스러운 것은 6년 경과가 됐는데 현재 파절은 한 건도 없고 물론 모수가 좀 적긴 합니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어쨌든 풀림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원 디지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의 기술은 패러다임 시프트는 디지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디지털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디지털 기술은 저는 도입기 지나서 성숙기에 이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향후의 향방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완성이 될 건가 이런 방향성은 좀 이제 다양하게 접근이 될 것 같은데 OSTM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그러면 OSTM이 만들어갈 디지털 칩과 통합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PMS, 그러니까 환자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죠. 그 서버에 딱 구축이 되어 있고, 이거를 환자가 오게 되면 바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CT를 찍으려면 또 다시 환자를 입력하고 부르지 않고 바로 거기서 환자 이름만 치면 연동이 되는 거예요. CT도 연동이 되고, 스캐너도 연동이 되고, 디지털 카메라도 되고. 아울러서 상담 치료 계획, 바로 다 깔려 있는 그 플랫폼 안에서 불러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 보초 설계도 마찬가지. 그리고 보초를 캐드도 하고 프린팅을 해서 그다음 환자에 시작하고 기록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납, 보험 청구까지 자동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는 이거가 하나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나요? 그러면 OSTM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가 현재 어디까지 정도 와 있나 이걸 좀 말씀드리면 환자 등록 그 다 알고 계시는 기존의 것들이죠. 두 번의 하나로가 있었고 여기에 저희가 바로 디지털 칩과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PMS인데 이게 원 클릭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출시는 됐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디지털 덴티스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 차트도 그렇고 보험 청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AR을 이용해서 올려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획득, CT죠. CT는 저희가 T2를 하고, 그 다음에, BO는 이제 2D, 3D에서 1, 2, 1, 3. 현재 저희가 이제 CT도 1000대 정도로 판매가 돼서 이미 이제 품질 안정 다 됐다. 그래서 편안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에서 구강 스캐너잖아요. 그래서 3쉐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스캔은 2003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상담, 치료기의 상담으로 환자 상담 지금 이제 치과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다이어리 형식으로 이런 자료를 환자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 소프트웨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름하여 원코디. 근데 이건 원코디가 원클릭하고 이제 같이 묶여져 있고요. 이거는 이미 출시가 됐는데 이번 8월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추가로 나갈 계획입니다. 임플란트 플래닝은 이제 3쉐입의 임플란트 플래너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OSTM에서 개발한 원가이드도 금년 말중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이드 캐드는 또 임플란트의 스튜디오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가이드라고 개발했는데 이것도 연말에 나갈 거고요. 크라운 캐드도 지금 3쉐입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캐드라고 우리가 개발한 거를 2003년에 이거는 초에 출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보천물 제작이죠. 프린터 소재인데 프린터가 저희가 DLP와 그 다음에 LCD 두 개 다 출시를 한 상태죠. 근데 이번에 제가 DLP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8월에 출시될 건데 플러스는 정밀도가 향상이 되었고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이게 하는 게 좀 수작업하느라고 좀 힘드셨죠.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빈드 플레이트를 뗐다 붙였다 이런 부분이 자석으로 있어서 매우 많이 이용이 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중요하죠. 넥스텐이라는 소재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데 이 소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되게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국산화를 해서 위에 보시는 서지컬 가이드, 템포러리 모델 이런 걸 개발했고 가이드는 출시됐고요. 템포러리는 7월에 출시하고 모델은 11월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밀링이죠. 밀링은 이제 왼쪽 부분이 체어 사이드에서 주로 쓸 수 있는 거고 원밀 포엑스 사축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블락 조정입니다. 왼쪽 소재들 그림들 보이시죠? 이런 걸 해서 이거는 완전 소결체를 쓰는 거예요. 가공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반소결 제품이에요. 어축 밀링 머신. 저 램동인데 지금은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조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밀링에 OSTM만의 밀링의 차별화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공작 기계는 한마디로 무겁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공작 기계가 무겁다 이런 느낌이시죠? 왜 무겁냐 그러면은 이게 공작 기계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터가 돌아가는 이걸 스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핀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받쳐주는 틀이 있는데 그걸 베드라고 주로 불러요. 그 베드가 튼튼해야 돼요. 이 고속으로 이 가공을 하는데 베드가 떨리면 정밀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배드를 우리는 이거를 주용으로 주물로 만들었어요. 주물로.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쓰면서 뭐 처음에 설치할 때 와 무겁다 이런 뭐 좀 컴플레인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가 정밀하는 의미지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은 아주 좋을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기록으로 측정해 본 것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기록상으로는 정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넥스트 디지털 솔루션 이런 부분에 과정이 나오죠. 내원 진단, 치아 삭제, 보충을 쭈르륵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원데이 보충을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가 지금 중간에 보충 제작 이게 약간 5층 빌딩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소별 제품으로 가게 되면 12시간 그래서 이게 13시간인데 원데이 보충이 어렵죠. 오전하고 오후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시간 만에 해보자. 한 포인트는 보철미 제작 부분을 이게 이제 고속 소결 이거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재료를 개발해서 80분 만에 해결하겠다.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제일 중요한 게 맨 앞에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PM 연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온클릭이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캔을 이게 우리가 디지털을 해보면 스캔을 CT를 찍고 스캔하고 이거를 했을 때 정합하는데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합을 잘하는 선생님은 정밀하게 나오고 정합을 못하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별도의 노력에 의해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정밀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예 AI를 이용해서 자동 정합이 끝난 상태에서 정합때 끝난 걸 아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진단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계도 역시 자동으로 다 하게 되면은 그러나 마지막에 절대 꼭 해야 되는 건 뭐냐? 치과 의사가 컨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컨펌을 해서 하는데 성향에 따라서 아까 박창규 교수님도 강의 중에 이게 깊이를 얼마만큼 깊고 정도여야 했다는 것은 그거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임상가는 아니지만은 일반 처음에 하신 분들 그 플랫리스로 서저리를 해보시고 가이드 서저리를 해서 꼭 열어서 확인해서 내가 얼마큼 더 들어갈까나 이거를 초기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용자 패턴 학습인데 우리가 이 설계에서는 이게를 어댑테이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까지도 AI에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불편한 게 있으시죠? 느닷없이 캠이라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 나옵니다. 슬라이싱하고 캠하고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이런 지식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알 필요가 없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캠 소프트가 뭔지도 몰라도 되게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엑스포트 출력만 하나 딱 눌리면 바로 나가는 이런 체계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딱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장비들의 뭐 소프트웨어도 다 있어야 되지만 PMS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PM 오스템 한국에서 이게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CAD 프로세스 다시 한번 이게 보자 그러면 CAD는 정합을 하고 그 다음 스캔해서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 삽입로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진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멘트 갭도 설정을 만들어줘야 되고 밀링 보정도 해야 되고 크라운 배치도 해야 되고 크라운 형상 수정을 해야 되고 교합 컨택 조정을 하고 채수 두께도 보정을 하고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으로 좀 보면 수의세입이 가장 진화되어 있다고 잘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수의세 랩 근데 선생님들은 치과에서 쓰게 되면 체어사이드용에는 이렇게 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디지털 하신 분들 정도는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상처를 완전하게 구현은 안 했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노란색으로 PMS 소프트웨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그 위에 이런 거예요. 그 위에 PMS 소프트웨어에서 원클릭해서 CT, 3CT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탁 클릭하면 바로 CT 촬영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딱 들어 스탠바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스캔을 딱 누르면 왼쪽 아래로 쭉 내려와요. 왼쪽 아래로 딱 누르면 구강 스캐너, 앞면 스캐너 데이터 딱 스캔을 해요. 그럼 그 안에서 두 개를 자동 정합을 딱 해줘요. 의사 선생님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아까 CT하고 합해가지고 자동 정합해서 데이터가 상관 대기하고 있는 스탠바이. 그러면 선생님 뭐냐? 그거를 불러오는 거 하면 됩니다. 불러와서 가이드 서저리라고 코멘트하면은 그것도 플래닝도 자동으로 쭉 돼서 가이드 서저리가 되게 하는 거고 안쪽으로 CAD로 가야 되겠다. 그럼 CAD를 불러서 하게 되면 디자인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자동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그거 나면은 템 소프트웨어 이런 슬라이스가 다 처리가 돼서 엑스포트만 누르면 출력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만들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치과예요. 치과를 전체를 이거에 원으로 그린 거가 하나의 PM 소프트웨어로 다 묶는다. 이거는 병원의 크기 적게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환자 등록부터 그다음에 이게 영상 촬영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다 취합하는 걸 묶고 그다음에 진료 상담, 치료 계획부터 설계,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그다음에 환자 치료 이게 보철 제작을 해서 환자한테 딜리버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또 보험 청구, 수납 관리, 환자 관리까지 원스톱, 원 플랫폼으로 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실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단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완성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보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